안녕하세요. 예라인 클리닉의 이주영 황경 원장입니다. 최근 10년 정도 녹는실 리프팅인 폴리디옥사논 리프팅이 안면거 상술의 대안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안면거 상술보다는 지속력이 떨어지지만 실이 녹는다는 장점과 또 피부를 재생한다는 컨셉으로 꽤 많은 사람들이 시술을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예라인 클리닉에서도 얼굴 리프팅뿐만이 아니라 바디 리프팅도 꽤 많은 부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녹는실 리프팅의 얼리 스타터이신 황 원장님의 실 리프팅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기존의 스컬트라라고 하는 폴릴락틱 애시드라는 성분으로 하는 콜라겐 주사와 함께 폴리디옥사논 녹는실 리프팅을 진행한 것이 벌써 10년이 넘어가네요. 그동안 녹는실 리프팅을 받으셨던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저희 예라인의 고객이시고 간헐적으로 2, 3회 정도 시술을 받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티슈 엔지니어링, 조직공학적 개념으로 시작된 것이 녹는실 리프팅이고, 실 리프팅을 통해서 탄력 상승이나 얼굴 라인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조직공학의 개념이 좀 낯선데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인공장기나 인공조직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조직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지지체, 이것을 스캐폴드라고 하는데요. 스캐폴드에 조직을 생성할 수 있는 줄기세포를 넣어서 배양하면 성장인자들이 작용하여 인공장기가 나오는 과정이에요. 결국은 세포가 붙을 수 있는 환경인 실을 피부 및 조직에 넣어주어서 여기에 세포와 성장인자들이 작용하여 새로운 콜라겐 조직을 만드는 것들이 조직공학이고 실 리프팅의 근원에 있는 원리이지요. 네, 단순히 실을 넣어서 피부와 그 밑 조직을 당겨주는 것이 아니라 세포들이 서로 영향을 미쳐서 조직을 재생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 실 리프팅을 잘 받으려면 어떤 준비를 하고 가야 하는지요? 환자와 의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네, 조직공학의 개념을 설명드렸듯이 단순히 피부를 당긴다는 개념으로 실을 넣는 것이 아니라 피하 근막이나 지방층으로 층을 일정하게 하여 삽입하고, 또 얼굴 양쪽에 처진 곳과 덜 처진 곳의 밸런스를 맞춰 삽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당겨주는 굵은 실뿐만 아니라 피부를 재생하는 돌기가 없는 탄력실도 얼굴 피하 지방과 인대의 방향에 맞추어서 잘 넣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시술을 받으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실 리프팅이 실을 조직 안에 넣어서 피부 조직을 견인하는 것과 동시에 콜라겐을 생성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 섭취를 잘 하셔서 콜라겐 재생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시술자의 입장에서는 피부 조직의 일정한 규칙을 가지면서 실을 넣어주고, 또 시술 받는 입장에서는 영양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환자가 시술 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의사항도 있을까요? 네, 시술하는 실들은 돌기가 달린 긴 실과 탄력을 위해서 얕은 층에 넣어주는 탄력실들이 있는데요. 돌기가 달린 긴 실은 측두근막이라고 하는 우리 관자놀이 부분, 헤어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턱라인까지 길게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입을 크게 벌리거나 움직이면 실이 끊어질 수 있으므로 실이 조직 내에서 안정되는 최소 2주에서 최대 4주까지는 입을 크게 벌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또 옆으로 주무시는 경우도 실의 방향이 틀리거나 또 실이 울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해요. 네, 실이 간혹 만져진다거나 또 피부로 뚫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환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실이 좀 얇게 들어간 경우는 굵은 실이면 실이 만져질 수도 있고, 실이 잘 걸려있지 못하면 피부로 뚫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실이 6에서 8개월이면 녹는 실이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지는 마시고, 시술 받으신 병원으로 내원하시면 실을 빼내거나 잘라드리거나 아니면 몰딩이라고 해서 자리를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실 리프팅을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아예 안 받으시는 경우도 있으신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화는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시술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녹는 실 리프팅은 1년 반에서 2년 간격으로 시술 간격을 안내해 드리는데, 우선은 실 리프팅이 피부 및 조직을 강화해서 늘어지는 근막이나 피부를 강화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꼭 주기적으로 받지는 않으셔도 1차 조직 강화를 하게 됩니다.
또 한두 번은 간격을 지키시는 것이 좋지만 어느 정도 피부 및 조직의 강화가 일어나면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피부 시술 후 관리 시리즈로 전 뺀 후 관리에 이어서 실리프팅 후 관리에 대해서 황 원장님과 의견을 나눠보았습니다. 실리프팅이 단순히 피부와 그 및 조직을 당기는 것이 아니라 조직공학적인 접근으로 피부와 재생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너무 과하게 받을 필요는 없지만 노화로 인해 피부 속 탄력이 떨어진 경우에 시도해 볼 만한 안전한 시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예닥TV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